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응형 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만 작성하면 모바일용과 데스크톱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바이스별로 화면 크기가 달라서 PC 화면에만 맞춰 개발하면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벗어나서 좌우 스크롤이 생깁니다. 이에 스마트폰 화면에서 좌우 스크롤이 안 생기게 따로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디바이스에 맞게 따로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적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웹으로 개발하면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만 관리하면 되어서 유지보수가 좋아집니다. 반응형 웹도 표준 CSS만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합니다. 반응형 웹으로 구현할 때는 HTML 파일은 최대한 디자인 요소를 제거하고 컨텐츠와 영역만 있고 영역들의 레이아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HTML 파일은 최대한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디자인 요소는 CSS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컨텐츠들을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헤더, 메뉴, 섹션, 푸터로 컨텐츠들을 구성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역들의 구분을 div 태그로 사용했지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어떤 영역인지 엘러먼트만 봐도 알 수 있게 의미 있는 엘러먼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HTML5에서는 헤더, 나브, 섹션, 푸터 등과 같이 바로 영역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시멘틱 엘러먼트들을 지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스타일과 레이아웃은 CSS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HTML 파일에는 컨텐츠의 영역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제 이들 컨텐츠 영역들을 디바이스별로 어떤 레이아웃으로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크게 스마트폰 화면과 PC 화면을 고민하면 됩니다. 물론 태블릿도 있지만 태블릿 화면도 PC 화면만큼 크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과 설명의 몰입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PC 화면이라면 전통적으로 헤더는 상단에, 푸터는 하단에, 가운데에 나브와 섹션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나브는 좌측에 배치하되 섹션에 보다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상대적으로 좁게 할당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보통 360픽셀 전후의 가로폭의 컨텐츠들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메뉴가 접히고 펼쳐지는 형태 혹은 메뉴만 옆에서 슬라이딩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시멘틱 엘러먼트들로 구성된 영역들에 간단한 내용들을 채워 컨텐츠들이 쉽게 구분되게 하겠습니다. 섹션 영역은 액션 및 이벤트에 따라 비동기로 컨텐츠를 동적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비워 놓겠습니다. 지금 작성된 HTML의 스타일과 레이아웃을 적용하기 전 상태 그대로 브라우저로 확인하겠습니다. 스타일 작업은 스마트폰 화면부터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춰 브라우저 창을 직접 줄여도 되지만 크롬의 경우 가로폭이 500픽셀 이하로는 줄지 않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고 경계선을 조정해서 화면을 줄이면 더 작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자 도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새로 고침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캐시를 지우면서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현재 화면 크기가 바로 표시까지 됩니다. 파비콘 아이콘 파일이 없으면
404 파일 not found 메시지가 콘솔에 보입니다. 물론 실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왠지 신경이 쓰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법은 파비콘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만 파비콘 파일을 만들려면 이미지 편집기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파비콘 파일을 무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PC 화면에만 맞춰 제작된 웹페이지들이 많았으므로 모바일용 브라우저들은 전체 화면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응형 웹을 적용할 것이므로 메타 태그의 뷰포트를 통해 화면을 축소하지 않고 디바이스 가로폭에 맞춰 그대로 보여지게 설정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두 손가락을 벌렸다 좁혔다 하면서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유저 스케일러블도 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에서만은 유저 스케일러블을 0 혹은 노로 설정해도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iOS 10부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핀치 투 줌을 항상 허용하게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타일 시트를 통해 강제로 핀치 투 줌을 막을 수 있으나 정책을 무시하면서까지 구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단지 개발자 입장에서 특정 기기만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이폰은 제스처를 통해 직관적으로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고 아이폰 사용자들 역시 제스처로 작동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제스처로 확대 축소가 안 되는 사이트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실행하지 않고는 실수로 확대 축소가 일어날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막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상대적으로 제스처보다는 내비게이션 바 등을 통해 조작하므로 원치 않는 제스처의 화면이 확대될 수 있어 막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홈 화면에 추가로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는데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이 안 보이게 해서 마치 어플처럼 실행되게 하려면 모바일 웹 어플 Kpop을 메타 태그를 추가하면 됩니다.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도 어플처럼 보이게 하려면 추가로 애플 접두어가 더 붙는 메타 태그도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파비콘 아이콘을 만들어 제공하면 좀 더 어플처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애플 모바일 기기를 위해서는 애플 터치 아이콘 파일을 더 추가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콘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파일은 HTML 파일로부터 분리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소스에 집중할 수 있게 복잡한 기능을 배제하고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나열되는 레이아웃으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역마다 여백 등을 조정할 것이므로 바디의 여백은 없애겠습니다. 헤더는 액센트 컬러를 적용하고 같은 액센트 컬러로 영역 경계선을 주겠습니다. 나브는 메뉴 목록이 나열되므로 다른 영역과 구분되게 살짝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겠습니다. 메뉴 링크는 한 줄씩 보이게 블록 처리하겠습니다. 섹션은 동적으로 처리될 영역이라서
현재 내용이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로는 레이아웃이 잘 구분 안 되므로 비어있을 때는 슈도 엘러먼트로 공사 중 문구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푸터도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캐시를 지우면서 새로 고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타일이 적용된 화면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춰 스타일을 적용했으므로 가로폭이 큰 화면에서는 어글리하게 보입니다. 이제 PC처럼 큰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스타일도 구성하겠습니다. 요즘 PC는 16:9 해상도가 일반적이고 최소 1600픽셀 곱하기 900픽셀 이상으로 출시되지만 과거부터 암묵적으로 1024픽셀 곱하기 768픽셀을 PC 최소 해상도로 간주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의 경우에는 1024픽셀 곱하기 768픽셀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도는 DIP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C 화면과 스마트폰 화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768픽셀이어야 하지만 PC 태스크바를 좌측 혹은 우측으로도 많이 놓고 사용하므로 768픽셀보다 더 작은 736픽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736픽셀까지를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처리하고 그보다 크면 PC 화면 크기로 처리하겠습니다. 바디를 그리드 컨테이너로 설정하면 그 아래 자식 엘러먼트들은 매트릭스 형태로 그리드 아이템이 됩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즈의 크기를 2개 설정하면 한 줄의 아이템이 2개씩 배치됩니다. 오토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남은 영역을 다 채울 정도로 늘어납니다. 헤더는 한 줄을 다 차지해야 하므로 첫 번째 컬럼에서 시작하고 스팬을 2로 설정하겠습니다. 푸터도 헤더처럼 한 줄을 다 차지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반응형 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글리했던 736픽셀 이상 크기에서의 화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로폭을 736픽셀 이하로 줄이면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춘 레이아웃이 적용되고 다시 늘리면 PC 화면에 맞춘 레이아웃이 적용됩니다. PC 화면 크기에서 헤더와 푸터가 항상 상단과 하단에 보이게 하려면 바디를 스크롤하는 것이 아니라 섹션이 스크롤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섹션의 높이가 남은 영역을 다 차지해야 합니다. 헤더와 푸터의 높이를 합치면 80픽셀이고 섹션의 패딩이 10픽셀이므로 위아래 패딩까지 합치면 100픽셀이 됩니다. 100 뷰포인트 헤이트에서 100픽셀을 빼주면 꽉 차게 됩니다.
가로폭이 736픽셀 이상일 때 높이를 줄이면 바디에 스크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섹션에 스크롤이 생깁니다. 높이를 많이 줄이면 화면 전체에 스크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섹션에만 생기게 구현했으므로 보기 힘들어집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은 점점 화면이 커지고 있고 위아래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기의 높이가 736픽셀을 넘기는 환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려서 본다면 가로폭이 736픽셀을 넘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의 높이는 736픽셀보다 커지고 있고 기기 가로폭도 360픽셀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폭이 480픽셀보다 더 커지기에는 물리적 크기 제한으로 인해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폴더블폰의 경우에는 넓게 펼 수 있지만 넓게 펴서 본다는 것은 태블릿처럼 보는 것이기 때문에 PC 화면으로 처리되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화면 크기는 바 타입만 고려하면 됩니다.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가로로 본다면 화면 높이가 480픽셀을 넘기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됩니다. 앞선 설명에서는 간단히 화면 가로폭을 736픽셀 기준으로만 처리했는데 레이아웃에 따라서는 화면 높이에 대해서도 480픽셀을 기준으로 더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로로 볼 때의 화면 높이 정도로 줄어들어도 스마트폰 화면 레이아웃으로 바뀝니다. 다시 높이가 늘어나면 PC 화면 레이아웃으로 바뀝니다. 이번 시간은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해 그리드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